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옹색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이재호 전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입장과 보수정당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날을 맞아서 문자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요. 새해 바람 그리고 새해에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자 주시면 어떨까요?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저희와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분입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뉴스야를 채워주실 분인데요.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요. 2019년 마지막 날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해넘이 할 때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지금 못할 것 같고 네. 네. 올 한 해 마지막 뉴스를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예, 올해를 정리하는 뉴스로는 사실 적절할지는 좀 의문인데요. 그렇죠. 새로운 네.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26일 만인데요. 일단 혐의를 보면 11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면서 이제 기소장을 읽어봤는데 네네. 총 한 56페이지고 뒤에 표지 이런 거 빼고 그래도 5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각각 이제 딸 관련, 아들 관련, 그 다음에 주식 보유, 요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먼저 이제 그 딸 관련이라는 거는 부산대 이전원 장학금 중 600만 원이 이제 장학금 계좌가 아니라 이 노한중 의료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게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검찰이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양산 부상대병원 운영이라든지 고위직 진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탁 명목으로 조 전 장관에게 장학금을 건넸다. 그러면서 노한중 원장도 기소를 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그 반대편에서 기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에 자료를 허위 등록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 중일 때 그 대학 시험 문제를 이제 풀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미국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사이버 시험 같은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시험 문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 대한 답을 써서 내는 이런 문제인데 아버지가 대신 풀어줬다. 요즘 대학생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네. 쪼끌이라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 부분은 이제 그 백지 신탁 또는 주식 처분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제 이게 주된 건데요. 네. 2017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등의 이제 주식을 7만 주 정도 보유하면서 처분하지 않은 것이 이제 공직기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네. 또 이제 이 과정에서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방해했다. 이게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이제 증거인멸을 함께 공모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이런 혐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공시장을 보셨잖아요. 예. 공시장 보셨으면은 그 혐의와 관련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다 기록이 아마 돼 있을 것 같고 또 언론을 통해서 각각의 그 인턴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조됐는지를 다 상세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청취자분들이 앞서 이제 굵직하게 몇 개의 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사실은 지금 한 넉 달 동안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예. 굉장히 좀 헷갈리시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지금까지 뭐 두고 있다고 알려진 이제 혐의들 중에 일부가 오늘 이제 정리가 돼서 기소가 된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그 아들 딸의 학사 관련 이제 이를테면 뭐 부정 입학이라고 검찰이 그 혐의를 두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거의 총망라가 됐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의 어떤 뭐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 코링크 등 이제 이쪽 사모펀드 쪽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어떤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은 없고 네. 다만 이제 주식을 보유한 부분이 공직자윤리법 그러니까 이걸 처분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거를 차명 보유한 게 그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주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주식의 차명 보유 이렇게 요약이 된 거고요. 아, 그럼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했는데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다 투자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FM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그 우리 가로등 전멸기 업체에 투자를 했고 그 가로등 전멸기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발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서 매출이 급상승했다. 그게 일종의 뇌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오늘 공소장에는 들어가 있진 않았고 그러니까 네. 보유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기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오늘 기소한 거 외에 이제 아직까지 기소 관련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서 추가 기소를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 오늘 그 나온 공소장 기준으로 기소장 위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거고요. 네. 뭐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웅동학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최근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그 유재수 관련 전 부시장 관련해서요. 경제부시장 관련 네. 그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 아마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를 들면은 인사검증 국면에서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를 수사하고 그리고 지금 직권남용 혐의가 얘기되기 전까지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 나왔던 것을 이번에 총 정리를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도 또 몇 가지는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게 수사를 하다가 결국 입증을 못 해가지고 검찰에서 뺀 건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 할 건데 일단 뭐 중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건지 네.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했던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거는 추가 기소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 뺀 것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검찰이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조 전 장관 측은 어떤 뭐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변호인단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특히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인디언 기우제라는 게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팠다. 그렇죠. 그래서 네. 기우제 확률이 100%라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를 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네. 오늘 그 검찰이 기소 내용을 밝힌 이후에 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네.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마디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그 청와대 소통수석의 논평인 셈이고요. 또 이제 검찰을 향해서 사실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센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태산명동 서일필이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결과는 생쥐 한 마리밖에 안 튀어나왔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잖아요. 울릴명 움직일 동이니까 네. 태산이 막 울리고 움직였는데 나온 건 쥐 한 마리다. 그런 말이죠. 근데 청와대 이런 반응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검찰에 대해서 사실 노골적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윤두한 수석이 오늘 좀 상당히 톤을 올려서 표현했습니다만 뭐 그간에 직간접적으로 뭐 관계자별로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는 사실 뭐 청와대가 지금까지 쭉 이제 뭐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오늘 윤두한 수석이 낸 서면 브리핑으로 정리된 이 입장과 아주 유사한 톤을 유지를 해왔고요. 네. 다만 이제 수석이 실명으로 이제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까지 동원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례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 인사청문회 직전에 대규모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대통령의 이제 인사권을 좀 침해한 거다. 이제 실제로 수석 브리핑에 보면 네.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다만 이제 역시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제 검찰 수사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사실 뭐 검찰에 대한 인사나 뭐 감찰 이런 권한이 청와대에도 직간접적으로 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좀 세게 그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 좀 뭐 부적절을 떠나서 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뭐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뭐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을 제가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죠. 뭐 사실 이제 변호인 측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뭐를 허위 등재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너무 이걸 범죄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지금 학부모들이나 뭐 당시 과거에 학부모였던 분들이 이 정도는 다 뭐 약간 과장한 뭐 그런 이제 그 학생부 기록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 조지 워싱턴 대학 이 그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테스트 네네. 그 부분도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그 미국 대학에 대한 업무 방해라는 것인데 네. 이게 사실 관할권이 한국 검찰에 있는지도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약간 의문이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시험이라도 이걸 뭐 조 전 장관이 대리 응시를 했다. 뭐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아들이 먼저 이제 물어봐서 말하자면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서 이걸 조언을 해줘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조언을 해줬는데 네. 뭐 이게 범죄를 구성하는 건지는 사실 좀 뭐 그 검찰과는 다른 시각의 판단이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해당 대학 조지 워싱턴 대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이건 내용으로 볼 때 이거는 업무방해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소가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뭐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그 미국 검찰에 이걸 고발을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사법 공조가 뭐 왔다면 모르겠으나 네. 이게 한국 검찰의 그 사법 관할권이 사실 모르겠고 뭐 대학 측의 입장이 어떤 건지는 솔직히 제가 미국이랑 시차도 있고 직접 확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글쎄요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던 걸로 봐서 좀 하여간 뭐 검찰이 이제 그 모든 거를 종합해서 이제 하니까 이게 들어갔긴 했는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 불기소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야 반응은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뭐 여야라기보다 이제 소위 말하는 범진보 그리고 범보수 이렇게 갈라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궁색한 수사 결과라면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126일간 이어온 무도한 강제수사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논평을 거의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의당 김종대 수석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서 기소된 것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당 부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뭐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 그래서 뭐 각 측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한 일을 멈추고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 뭐 네. 이런 정도만 냈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당에서는 뭐 조국의 비리 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조국 앞에선 검찰 칼날도 무뎌질 수밖에 없었나 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새로운 보수당도 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온갖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조 전 장관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돼 있던 조 전 장관의 기소는 피할 수
수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주문을 했습니다. 네. 뭐 정치권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수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이제 기각이 된 거고, 네. 그리고 남아 있는 한 가지가 지금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일 처음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영장 심사가 있었죠. 네, 오늘 오전 10시경부터 영장 심사가 열렸는데요. 네. 뭐 당연히 취재진들이 막 열심히 접근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뭐 영장 심사 들어가기 전에 뭐 취재진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갔고요. 심사 자체는 한 오후 1시 20분쯤 끝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3시간 정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이 송병기 부시장은 뭐 검찰이 자신에게 두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졌고요. 지금 공소시효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요. 좀 뭐랄까요. 이 혐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그냥 일반인인데 선거에 나가서 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법을 어겼다. 네. 이러면은 이게 선거 끝나고 6개월까지밖에 공소시효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선거 왜냐하면 막 2년 3년 지나서 막 그 옛날에 했던 선거를 다시 뒤집어서 하게 되면 뭐 그것 때문에 당선자가 바뀌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그 효용이 더 그렇죠.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네. 사회적 비용만 증가한다. 그래서 짧게 둔 건데요. 다만 이제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 이건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송병기 부시장은 비리 의혹을 첫 제보했던 2017년 10월 당시에 자신이 울산시 국장직에서 사직해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서 이제 검찰은 공무원과 공무원 이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시효 10년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발부될 때와 발부되지 않았을 때, 기각됐을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구속이 된다면 이제 좀 뭐 아무래도 청와대 등 이제 좀 여권에서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것 같고요. 송병기 부시장하고 청와대 참모들하고 만났다고 하는 의혹이 그동안에 제기됐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를 향한 수사가 좀 더 그렇죠. 뭐 예. 예를 들면 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오늘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 민주당 최고위원 지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오늘이 아니라 어제군요.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뭐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서 조국 전 장관 이름을 봤다. 뭐 이런 네. 말을 했어요. 그게 뭐 그 진실 여부는 사실 좀 더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 이름도 여기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기각됐으니까 이제 수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지게 되겠죠. 네. 좀 화제로 바꿔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안이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좀 이제 뭐랄까요? 예. 물론 이제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좀 분위기가 네. 약간 공수처 등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앙앙불락하는 것보다는 네. 총선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낌새들이 조금 비칩니다. 아니 의원직 총사퇴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한 거하고 지금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3시간 통과 이후에 3시간 정도 의원총회를 하고 막 이 분노에 못 이겨서 총사퇴를 결의하게 됐다라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비장하게 밝혔는데 오늘 오전에 한국당 일정이 뭐였냐면 총선 대비 인재영입 위원회 임명식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황교안 대표는 민생현장 전 통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세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말하는 것만큼 관심이 과연 그렇게 크겠느냐. 왜냐하면 당장 선거가 앞에 있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 안에서도 이 총사퇴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다른 말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투쟁을 강화하면서 또 동시에 보수통합을 추진한다. 이른바 투트랙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수통합이라는 게 사실상 총선 선거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낸 메시지를 보면 그러니까 여권을 그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의 만행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등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이 결기를 갖고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들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만행을 막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건 네. 뭐 정치적인 뭐 일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총선 앞에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런 것하고 이제 의원직 총사퇴 카드하고는 약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별개의 사안이기도 한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장애 집회를 하면서 국회가 열리는 부분이나 또 이후에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 통과시키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압박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한국당은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년 1월 3일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 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 규탄 이거를 대대적으로 대중적으로 열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이제 그 인사청문회 문제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걸려 있는데 네. 7, 8일 예정돼 7, 있죠. 8일로 예정이 돼 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좀 여기에 임할지 말지 이제 보이콧 얘기까지도 사실 당안에서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요? 인사청문회를 포함해서 이제 의사 일정에 대해서 네. 뭐 보이콧을 한다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네. 오늘 이제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뭐 보이콧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여당과 야당에 기생하는 군소정당들이 선거구 획정을 멋대로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세균 청문회를 계속해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군수처법 처리할 때 그때 네. 기권표를 던졌잖아요. 네,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공수처법 처리에,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 그 현장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기권표가 딱 3표 나왔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금태섭 의원이었고 네. 바른미래당에서 김동철, 이상돈 의원이 기권을 했는데 네.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당론이 찬성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본인 소신에 따라서 기권을 하면서 이제 뭐 SNS 등 이제 온라인에서 특히 지지자들 당원들로부터 비난이 아주 빗발쳤습니다. 뭐 여기서 옮기기 뭐 부적절한 표현도 많고요. 그나마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한국당 가라, 뭐 탈당해라, 공천 주지 마라, 뭐 이런 비난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의 입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소신 투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뭐 당론에 대해서 이제 항상 늘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뭐 자기 소신과 지역구 이제 이런 사정 이제 이런 거를 먼저 고려해야 되느냐는 사실 굉장히 오랜 논쟁이 있는데 네. 뭐 당론이 찬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했다면 그것도 약간 별 문제겠으나 뭐 왜냐하면 원래 금태섭 의원 소신은 지난 4월부터 계속 반대 입장을 네. 밝혔으니까 설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죠. 예, 근데 뭐 거기서 이제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기권을 한 거니 뭐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고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조응천 의원은 어제 찬성 투표를 하긴 했는데 그 투표 이후에 자신의 SNS에 무거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했지만 찬성한 것은 당론이었기 때문이고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혹시 공수처과 관련한 부분,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접적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네. 일단 어제 통과 직후에는 대검 대변인실에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입장이 없었다고 했고 네. 오늘 발표된 신년사에서는 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재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 최선을 다하자. 이 공수처 관련 부분은 요렇게 언급된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신년사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네.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 뭐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 추구가 아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부분인데요. 네. 특히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뭐 돈은 그렇다 치고 뭐 권력으로 정치적 선택을 왜곡한다 이런 표현은 좀 아무래도 여권 쪽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은 표현이어서 눈길을 상당히 끌었습니다. 네. 또 부딪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수사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수사를 하더라도 미리 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당 뭐 경고의 인사가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경찰이 세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또 기각했다면서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어제 이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지난 4월 이 이문정 부장검사가 지난 2015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윤모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한 뒤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바꿔치기 했는데도 이 제대로 된 감찰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표를 수리해줬다. 이것이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전형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해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지난 9월 10월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반려가 됐고요. 네. 경찰은 지난 26일 윤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고의로 파쇄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했다면서 네. 세 번째로 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결국 또 기각이 됐습니다. 또 뭐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검찰이 영장 그냥 기각해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의 부장검사가 네.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하고 지금 경찰이 그걸 수사하고 있는 거를 검찰이 계속 영장을 기각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정치부 기자라서 이걸 네. 정치적인 문법으로 본다면 네. 좀 그런 고려가 있다면 이게 압수수색이지 예를 들면 유죄 판결을 내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죠.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수색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수사할 때 보통 압수수색을 강제 수사의 첫 단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강제 수사 들어가는 것, 그 수사 첫 단계부터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이러고 얘기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 국회에서는 계속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 사건을 바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라면서 예를 들면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철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건을 계속 언급하면서 네. 이거 봐라.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검찰이 검찰 검수는 안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이제 바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 검찰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경찰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보통 한번 이제 영장을 기각하면 또 신청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렇게 계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문제,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문제, 이걸 문제 제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영장 청구권을 지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게 계속 처리가 뒤로 이제 밀려지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결국 1월 안에는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판국에서 약간 경찰과 검찰의 기싸움이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걸 세 번이나 신청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경찰이 이걸 자꾸 영장을 청구해서 좀 이슈로 만드는 이제 이것이 연관돼 있다고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또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룡 검찰이 지금 병아리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써서 많은 분들한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가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말을 통해서 새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밝혔어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020년은 글로벌 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되고 그렇게 믿는다. 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밝히면서 네. 경제 회복과 도약의 모멘텀 기회를 반드시 살려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조화로움과 이치에 따름을 강조한 연비어약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소개하면서 네. 솔개의 하늘 솟음과 물고기의 수면차게 같이 힘찬 기상을 국민과 함께 이뤄내도록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홍 부총리가 강조하면은 이제 이를테면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방한관광객 2천만 명 시대, 제2벤처붐 이제 이런 좀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면을 강조를 했고요. 네. 또 구조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요소 생산성 향상도 언급을 하면서 산업혁신, 공공혁신 등 5대 구조혁신 작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부디 이 경제정책 방향이 잘 좀 실천이 돼서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기조로 볼 때 일단 좀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새해에는 이렇게 홍 부총리 말처럼
힘찬 기상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날인 만큼 곽재원 기자가 끝으로 이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지금 출입을 국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패스트트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국회에서 1년을 이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국회 정치개혁 또 사법개혁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작년부터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각각 작년부터 2개의 특위가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초에 처음 패스트트랙이란 말이 나온 게 올해 2월 19일입니다. 네. 그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야3당과 공조해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당이 거부를 하고 강경하게 막 몸싸움까지 벌이고 이 과정에서 무슨 속칭 빠루라고 하는 그 노루발 복법이 네, 이제 네. 이게 동원되는 막 아주 그런 강한 대치까지 이어진 끝에 4월 말에 이 패스트트랙으로 결국 상정이 됐고 이것이 4월 말에 지정된 게 지금 6, 7개월, 8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 12월 27일과 30일에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말 하나로 올해 국회를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게 정치권에 미친 영향으로는 지금 일명 이 4+1이라고 하는 사당연대 이것도 이제 그 내년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이 남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올 한 해로 그냥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도 패스트트랙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2019년 마지막 그 뉴스야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였죠.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꼽혀왔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쯤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의원 총사퇴 카드까지 지금 꺼내든 상황입니다. 한국당이 이런 움직임, 당내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대응, 현 정치권의 문제, 정치계 원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시고 특임 장관을 지냈던 분이죠.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이 또 네. 2019년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 좀 늦었네요. 네, 어제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2012년에도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한 법안을 두고 통과 전이나 통과 후나 이렇게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법안이 잘 없었죠. 네. 없었는데 이 공수처법은 결국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높고 청렴 지수가 낮은 거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당시에 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수처법을 고위공직자 그때는 비리수사처라 그래서 제가 법을 제안을 했는데 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요거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요걸 좀 여야가 협상해서 요 독소조항을 배제를 하고 통과시켰으면 이게 참 좀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걸 안고 통과시켜서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뭐 서로가 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야당 의원이 뭐 저는 사퇴를 결의한다 그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니까 네. 이 법안이 통과시켜 놓고도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좀 찜찜한 그런 것이 있는데 네. 그거는 아마 여당이고 한 3가지 정도 조항만 좀 이거 서로 타협을 해서 좀 제거를 하고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저로선 드네요. 아,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공수처 설치에는 동의하나
독소 조항이 한 3가지 정도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또 그거는 여야 협상에서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여당도 부담이 되지 않는 거고 네. 또 그것이 뭐 공소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이제 무리하게 여당이 반발이 더 심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물론 뭐 여야의 입장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이게 협상이 이루어졌으면은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제 야당의 주장이 반영이 안 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네. 공수처 설치 자체를 뭐 야당이 반대하는 것보다가 네.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독소 조항을 야당이 이제 그것만 수정했으면 네. 야당도 뭐 공수처 자체에는 뭐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뭐 좀 아쉬움을 좀 표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되니까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유한국당도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네. 야당이 물론 대여 투쟁에 대해서 특히 입법 투쟁에 대해서 강경하게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동안에 야당이 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네. 당외 투쟁도 하고 뭐 삭발하고 뭐 단식하고 농성하고 해왔는데 그 투쟁의 열기만큼 협상에 좀 주력을 했으면 타협하는데 대안을 내갖고 네. 요런 요안만 좀 이게 배제해주면 어차피 공소처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한정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법이 아니고 네네. 고위공직자에 한정되는 거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그 부분은 야당으로서 끝까지 반대해야 할 명분은 다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조항, 예를 들어서 처장 임명권이라든지 수사 기소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입증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권력이 전행할 수 있는 요 부분만 빼자. 네. 그리고 순수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만 수사하는 이런 걸로 하자라고 협상안을 제안을 하고 밖에서 투쟁하는 열기만큼 협상에 좀 주력을 해줘야지 장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투쟁인 거거든요. 네. 우리가 국회의원을 할 때 야당을 할 때도 해봤지만 장외 투쟁을 세게 하는 거는 그만큼 여당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압박수단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여당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수단에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장외 투쟁만 계속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야당으로서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여당에게는 공수처법 통과라고 하는 여당 공약을 이룬다는 명분을 주고 야당으로서는 독소조항을 빼는 실리를 갖고 오고 이렇게 협상을 좀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았겠다. 그런 점에는 야당도 좀 지금 야당이 뭐 장외 투쟁을 할 만큼 뭐 얻어낸 게 없잖아요. 예산안도 그냥 통과시켰죠. 선거법도 그냥 통과시켰죠. 그 말한다면 굳이 뭐 좀 변명을 한다면 수가 부족해서 그렇다. 뭐 사업부다시를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네. 제일 야당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지혜를 모아서 싸운다면 협상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하면 충분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야당이 지도 능력이나 정책 대안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뭐 같은 당이지만 네. 냉정하게 비판을 해본다면 네. 야당이 지도력이나 정책 생산 능력이 좀 부족했다. 게다가 협상 능력이 좀 거의 전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은 지금 보수 대통합 문제가 자꾸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통합연대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창립준비위원장은 해서 창립은 끝났고요. 아, 예, 지금은 저항집행위원장입니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창립은 했고요. 국민통합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언론에 간간히 소개는 됐습니다만은 지금 글자 그대로 국민통합을 연대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지금 최대 현안이 국민통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 여와 야가 너무 극적으로 대립돼 있고, 그래 그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층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면 정권을 잡는 층이 진보층이든 보수층이든 간에 보수가 안정적으로 나라의 그 큰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고 있어야 그래야 나라가 운영이 좀 순조로워지는데 지금 보수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거의 괴멸되어 있는 데다가 게다가 분열도 심하고 내부 갈등도 심하니까 이런 보수를 하나의 통합의 연대의 틀로 묶어내서 좀 국민들이 좀 신뢰하고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보수 층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에서 보수 국민통합연대를 만들었는데 네. 굳이 그걸 보수통합연대라고 하지 않고 국민통합연대라고 하는 거는 네. 꼭 무슨 보수만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 설사 극우나 극좌 있지 않습니까? 극우나 극좌. 네. 모든 것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극우나 극좌를 제외하고는 좀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국민통합연대라고 했죠. 근데 국민통합연대가 오늘 보수 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 정당과 단체의 대표자 연석회의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 보수 진영이 아니고 중도 보수 진영의 대통합을 위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주장했죠. 일자리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예. 근데 국민통합연대에 대해서 이 예. 일각에서는 친이 비박계 모임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정치 세력화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어떻게 가지에 대해서. 보십니까? 네. 첫 번째 친이 비박이 세력이 아니냐 하는 거는 그건 항상 뭐든지 사물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보는 거니까 네. 그건 그게 대과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이 창립준비위원장하는 이재호가 이명박 정권 시대에 말하자면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소위 공천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라서 공천에서 탈락이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게 친이들 모임이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또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애국다이다 태극기보다 이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네. 조직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친이 비박이 아니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송복 전 교수나 중앙일보 권영빈 전 사장이나 이문열 작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친박 비박 친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대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음 두 번째 결국은 정당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정당을 창당하지 않습니다. 네. 정당을 창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립총회에서도 눈이 밝혔고 제가 또 눈이 밝혔고 저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가 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모함이라 그럴까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이 나라가 너무 분열이 돼 있어 걱정스러우니까
이걸 누군가는 나서서 좀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걸 뭐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2019년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네, 몇 시간 뒤면은 2020년이 될 텐데 뭐 정식의 원로로서 또 지금 예. 이제 국민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니까요. 새해 인사 겸해서 앞으로의 어떤 예. 계획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정말로 금년 2019년은 참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죠. 참 그런데 어려운 일도 많고 좀 힘든 일도 많고 근데 2020년에 가서는 2019년의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되어서 우선 국민들이 편안해야 되고 국가가 좀 안정돼야 되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편안하기 위해서 우선 흩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보수층이라도 먼저 좀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네. 국민들이 기대를 갖는 그런 일을 네. 또 제가 좀 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잘 치러져서 여든 야든 금년 같은 국회는 두 번 다시 연출하면 안 되죠. 내년에 들어서는 국회는 금년 같은 국회는 아마 최악의 국회입니다. 여든 야든. 네. 그러니까 좀 국민들에게 지뢰받는 그런 국회를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국민 네. 통합연대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중재하고 네. 또 중간에 좀 여야 간에 네. 필요하면 의원님. 이제 국민 총회인데 이루어지면 여당하고도 네, 의원님 잘 시간이 좀 없어서요. 네, 네, 마무리 좀 통합이 되는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9년도 어느덧 마지막 밤입니다. 2020년 새해인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오르게 됩니다.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50에서 299인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데요. 해당 기업들에게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의 범위를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도 받게 됩니다. 이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2019년의 마지막 밤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2020년 새해에도 알찬 소식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오늘의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한 해 마지막 날이 되면 어김없이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죠. 마치 흐르는 물처럼 시간은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늘 한쪽 방향으로 향해 흘러가는데요. 세상은 어떤가요? 불가역적인 시간과 달리 무리에 띄운 배처럼 앞뒤 좌우로 요동치곤 합니다. 순풍을 타고 미끄러질 듯 항해하다가도 거대한 바위에 막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2019년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그리고 곧 시작될 2020년은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우리 모두를 위해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수처 문제에 대한 청취자 의견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제일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휴대전화 뒷자리 625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국회가 싸우지 않고 민생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들어와 있네요. 0073님. 시사야 들은 지 벌써 6개월 됐어요. 김성환의 시사야 덕분에 행복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또 0073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또 오늘은 새해 바람과 관련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흔적의 역사와 밤참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전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10.9도까지 내려가면서 평년보다 5.5도가 낮았고 낮 기온은 영하 4.5도에 머물러 평년보다 6.4도가 낮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지방 낮 기온 3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영동과 경상도 지방 맑은 날씨가 예상돼 해돋이를 볼 수 있겠고 전라도와 제주도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면서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서부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눈이 내리면서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은 1cm 내외입니다.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서부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포항이 7시 33분, 강릉 7시 40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파주 영하 9도, 세종 영하 8도, 서울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영상 1도에서 8도로 전국이 영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춘천 2도, 서울 인천 3도, 세종 5도, 대전과 광주 대구 6도, 울산 7도, 강릉과 부산 제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7.6도, 습도 44%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